가장 먼저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그 숫자가 그대로인데 출금 버튼만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금융권에서는 이를 환매 중단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건 투자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거대한 금융 감옥의 문이 잠기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거물급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향해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말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튼튼하다고 믿고 전 재산을 맡긴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는 문자가 오니 마음 놓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고 앞에 가보니 금고 주인이 커다란 용접기를 들고 나타나 문을 아예 봉쇄하고 있습니다. 안에 든 돈은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다시는 꺼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황당하시죠? 이게 바로 지금 뉴욕 증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블루아울은 펀드 환매를 무기한 중단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통째로 묶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다른 사모펀드 주식까지 내던지면서 관련 주가들이 줄폭락을 이어갔습니다. 블루아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수중에 현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영하던 펀드 세계에서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급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자산 매각은 아주 천천히 제값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일단 탈출하기 위해 값비싼 가구들을 창밖으로 던지고 있는 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화재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제값을 못 받고 헐값에 넘기니 펀드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한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9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혹은 은퇴 자금을 굴리는 절실한 투자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셔야 합니다. 블루아울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은 단순한 펀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첨단 기술과 혁신의 이면에 얼마나 부실한 돈의 그물망이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AI 수익률을 자랑했지만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블루아울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왜 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으며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어떤 특정 분야에 쏟아부었을까요? 이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포트폴리오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굳게 믿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블루아울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치명적인 투자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위험한 실체를 공개합니다. 블루아울이 그토록 집착하며 모든 판돈을 걸었던 곳, 그 정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AI였습니다. 정확히는 AI 구동을 위한 거대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 기업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에 돈을 빌려주고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챙기는 사업, 누가 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밋빛 시나리오 뒤에는 사모대출이라는 아주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행이 규제 때문에 차마 손대지 못한 고위험 대출을 이들이 대신 떠안으며 덩치를 키워온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은행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돈을 빌려주는 제도권 병원이라면 사모대출은 서류 한 장 제대로 보지 않고 고리에 이자를 받는 뒷골목 전당포와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당한 위험천만한 기업들이
이 전당포로 몰려들었습니다. 블루아울 같은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다며 유혹했고 그 돈을 받아 위험한 기업들에 수조 원을 뿌렸습니다. 규제도 없고 감시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위험한 파티가 벌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이 전당포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AI 열풍에 가려져 있던 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커녕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설비 투자비만 축내는 기업들이 속출한 겁니다. 9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경제의 기본, 법만큼 쓴다는 원칙이 무너진 곳에 블루아울은 올인했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이자, 수익은 끊겼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금은커녕 원금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깜깜이 대출에 묶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블루아울은 자신들이 사모대출의 강자라고 자랑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 강점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투명성이 낮으니 어디서부터 얼마나 썩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본질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어느 유령 회사로 흘러갔는지, 그 회사가 내일 아침 파산할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서 이 사태가 터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블루아울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진짜 자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객은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고 투자했던 AI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키워온 AI가 오히려 자신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기괴한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AI가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 금융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요? 이제 그 소름 끼치는 배신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신들이 키운 괴물에게 도리어 잡아먹히는 창조주의 비극,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루아울이 그토록 찬양하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던 AI가 이제는 그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발표한 클라우드 코워크라는 AI 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똑똑한 녀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코딩부터 데이터 분석,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척척 해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니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은 순식간에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빵집에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누구나 버튼만 누르면 1초 만에 갓 구운 빵이 나오는 마법의 기계를 발명해서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빵집은 손님이 끊기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블루아울이 돈을 빌려준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바로 이 빵집 신세가 됐습니다.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돈을 댔는데 정작 그 혁신, 결과물이 자신들의 대출처를 파괴해버리는 기괴한 자기 파괴적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용경색의 시작입니다.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망가질 조짐이 보이자 사모펀드 생태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이고 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내 돈 당장 내놔라며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금고는 이미 비어있고 남은 건 가치가 폭락한 부실 채권뿐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AI가 금융 시스템의 목을 조르는 자객으로 변신한 셈이죠. 여러분의 투자금이 이런 혁신의 저주에 걸려 있다면 과연 제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쯤 되자 시장의 전설들이 하나둘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펀드의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경제석학 엘 에리어는 이번 사태를 보며 소름 끼치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007년 여름 전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금융위기의 시작점과 지금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겁니다. 19년 전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걸까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장들은 지금 이토록 사색이 되어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는 걸까요? 경제의 역사는 늘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금융의 거장들이 사색이 되어 소리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BNP 파리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07년 8월 프랑스 최대 은행이었던 BNP 파리바가 갑자기 펀드 세계의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현금이 부족하다. 시장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저 거대 공룡이 무너지겠어?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정확히 1년 뒤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대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블루아울이 처한 상황은 그때의 데자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리안츠의 고문 엘 에리어는 이번 사태를 보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옛날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새 장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카나리아가 먼저 쓰러지니까요. 새가 노래를 멈추고 쓰러지는 순간 광부들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밖으로 튀어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선언이 바로 그 카나리아의 마지막 비명 소리라는 겁니다. 2007년의 재앙은 서브라임 모기지, 즉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게 화근이었죠. 그럼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대상만 집에서 AI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AI 기술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돈을 벌어다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속은 없고 빚만 가득한 기업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무너졌다면 이번에는 지능이라는 무형의 가치 위에 쌓아올린 바벨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행이론이 무서운 이유는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나리아가 쓰러졌는데도 에이 설마 하며 갱도 안에 남아있던 광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카나리아가 쓰러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이 위기는 사모펀드 한두 곳의 파산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 거대한 쓰나미로 번질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둡고 깊은 곳, 규제조차 닿지 않는 그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어둡고 축축한 지각 아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사모대출 시장의 심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수면 아래 얼마나 많은 부실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 은행들은 엄격한 규제의 감옥에 갇혔지만 이들은 규제의 담벼락 밖에서 마치 무법자처럼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전 세계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어느덧 수조 달러에 육박하며 우리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지하수 맥이 있는데 누군가 그 맥의 중간에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독극물 저장고를 만들어둔 꼴입니다. 겉보기엔 물이 맑아 보이고 수도꼭지에선 시원한 물이 나오니 모두가 안심하고 마셨죠. 하지만 지금 블루아울이라는 지점에서 독극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하수 맥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다른 집 수돗물은 괜찮은지 파악할 수 있는 설계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사모대출은 투명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내가 맡긴 돈이 어느 유령 회사에 들어가 있는지, 그 회사가 내일 아침 파산 신청을 할지 투자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운영사들은 우리는 선별된 기업에만 빌려준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그 선별 기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9살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어른들은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속아 정체도 모르는 곳에 수조원을 밀어넣은 셈입니다. 이제 통제 불능의 괴물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터진다면 이번엔 정부의 구제금융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신용경색의 파도는 이제 사모펀드를 넘어 일반 금융권 그리고 여러분의 실물 경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제 벌거벗은 수영 선수들이 드러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수영하던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파도가 치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지난 몇 년간 AI라는 화려하고 비싼 수영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금융사들이 하나둘 맨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파도에 몸을 싣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품 위에서 위태로운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거품이 걷히고 차가운 현실의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9살 쌍둥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성껏 모아온 자산, 혹은 노후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은퇴 자금이 혹시 그림자, 금융의 늪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나요? 블루아웃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유동성의 무서움입니다. 수익률 숫자가 아무리 높게 찍혀 있어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없는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금고 문이 용접된 뒤에야 열쇠를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12%에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그리고 비상시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2008년의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오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안전한 고지대로 옮겨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블루아울이라는 카나리아는 이미 쓰러졌고 탄광 안에는 매캐한 가스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보고도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머뭇거릴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갱도를 빠져나갈 것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 그 생존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신호들을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블루아울이라는 카나리아는 이미 쓰러졌고 탄광 안에는 매캐한 가스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보고도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머뭇거릴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갱도를 빠져나갈 것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 그 생존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신호들을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자산에서 유동성이라는 생명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숫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금고 문이 용접되어 돈을 꺼낼 수 없다면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투자 상품의 약관을 펼쳐보십시오. 판매 제한이나 운용사 재량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숨어있지는 않나요? 9살 쌍둥이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런 그림자, 금융의 쇠사슬에 묶여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수익률 12%를 포기하더라도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내 돈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AI라는 이름의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혁신은 분명 가치 있지만 그 혁신을 지탱하는 돈의 구조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블루아울 사태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그 기술에 기댄 무분별한 대출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 연명하는 좀비 기업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08년의 비극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잔혹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잃는 재앙이겠지만 현금을 쥐고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준비된 이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행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블루아울은 시작일 뿐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모펀드들이 줄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때 시장은 극심한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나만의 안전 고지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수영 선수들이 물 밖으로 쫓겨날 때 여러분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승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기회는 오직 깨어있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폭풍을 뚫고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